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 마지막 대망의 9단원을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단원 이름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라는 단원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글을 써볼 겁니다. 재미있는 단원이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302쪽. 오늘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에는 그 글을 쓰게 된 상황이 있을 거고요. 특히 마음을 전하는 글은 더욱더 그렇죠. 글을 쓰게 된 정황, 상황이 있을 거고 그 글을 쓰게 된 상황에 따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 왜 그 글을 쓰는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교과서에 있는 사파, 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글을 썼던 경험을 우리도 지금 떠올려서 적어볼 거예요. 이 네 친구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글을 썼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기쁜 마음을 나눴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남자친구는 슬픈 마음을 나눴던 글을 썼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세 번째 친구는 고마운 마음을 나눴던, 이제 글에 나눴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친구는 미안한 마음을 글로 표현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을 이제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친구나 누군가에게 전달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기쁜 마음을 나누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시로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를 썼대요. 감사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은 어떤 기쁜 마음을 나누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의 경우는 선생님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시험도 있고 실제적으로 가서 수업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평가를 받아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건데, 그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선생님은 부모님께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선생님이 돼서 기쁜 마음을 나누려고 편지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생활, 삶 속에서 기뻤던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전했던 편지를 썼던 글을 썼던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슬픈 마음.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서 슬펐을 때 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써서 너무 슬프다, 아쉽다라고 했나봐요. 선생님도 친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이사를 가서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어서 그때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메신저로 아쉬운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글이라고 해서 꼭 편지일 필요는 없어요.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메신저로 보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누리집 게시판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글을 쓴 적이 있대요. 고마운 마음. 선생님도 그런 적 있는데, 선생님은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집까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 문 밖에 이렇게 음료수, 조그만한 시원한 음료수와 그리고 감사하다는 쪽지를 써서 이렇게 놓아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감사했던, 고마웠던 마음을 글로 또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든지 내가 글로, 말이 아닌 글로 표현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미안한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어 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동일해요. 선생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는데 그때 반항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반대로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 그 시절이 좀 후회도 되고 죄송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네요. 자, 글을 쓰는 거는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SNS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올릴 수도 있고 메신저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튼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모두 상황이 있어요. 고마운 상황, 미안한 상황, 기쁜 상황, 슬픈 상황 등등. 그렇죠? 자, 여러분의 경험을 302쪽에 적어주시고요. 303쪽 봅시다. 이거 말고도 일에서 떠올린 마음 외에 다양한 마음을 글로 써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쓴 경험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보세요. 스승의 날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든지 또는 동생과 너무 자주 싸워서 동생과 싸우지 말자라고 그런 쪽지를 썼다든지 등등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 아직 못 쓰셨으면 이렇게 중지 누르고 쓰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아, 서연이가 지금 여자친구인데 글을 쓰려나 봐요. 근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특히 마음을 나누는 글은요.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는 상황, 부모님께. 그리고 반대양 피구 시합에서 이겨서 기쁜 마음을 반 친구들에게 아, 우리 반 최고다, 우리 반 너무너무 잘했어 라고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상황. 그리고 친구에게 뭔가 잘못을 했나, 싸웠나, 친구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 그리고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이 있네요. 자,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지금 서연이가 글을 이제 쓰고 싶은 상황들은 다음과 같네요. 자, 뒷장 304쪽 봐볼게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그 상황에 맞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제 6컷 만화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TV에서 보니까요, 무분별한 벌목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벌목이라고 하는데요. 무분별한 벌목으로 아마존 밀림의 크기가 자연히 훼손되고 있다. 아마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자연의 생태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부피가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였어요. 그걸 보고 서연이가 나무와 같은 자원을 우리 진짜 아껴 써야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 그런데 학교에서 딱 보니까 연필이랑 지우개가 떨어져 있는 거야. 연필이랑 지우개.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만화에서 이 연필이랑 지우개 누구 거야? 주인 찾아가, 이거 떨어져 있어 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다섯 번째, 뭐야, 지금 분실물 보관함을 가보니까 연필이랑 지우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아, 뭐야, 주인이 없는 연필이랑 지우개가 이렇게나 많아? 친구들이 이제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연이는 6번째 컷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말로 전할까? 글로 전할까? 글로 전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전할까? 이렇게 하는 6컷 만화였어요. 자,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밑에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학용품 연필 지우개는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졌나요? 연필. 자, 연필은 겉에 나무죠.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흑심은 석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우개는 고무, 플라스틱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서 학용품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 까닭은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맨날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새로 사버리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찾지 않고 다시 사버리면 낭비가 되겠죠. 근데 그 연필이랑 지우개는 모두 석탄, 나무, 고무, 플라스틱처럼 이런 자연인걸요. 자연에서 이렇게 원료를 찾아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 학용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자원 낭비,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껴 쓰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서연이가.
자, 그러면 305쪽에 우리가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서연이가 글로 마음을 나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글로 마음을 나눈다고 했었죠? 표현한다고. 글로 마음을 나눈다면 서연이가 나누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학용품이 낭비되어서 그걸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또는 학용품을 소중히 아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서연이가 글을 쓴다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쓰면 좋을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학교에서 자꾸 연필이랑 지우개가 분실물에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다시 새로 사버리는 친구들, 반 친구들, 또는 학교 친구들, 학교 전교생, 또는 좁게는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쓰면 좋겠죠. 아니면 선생님께 이러한 상황을 알려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생님께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에 글을 실으면 좋을까요? 어디에? 뒤쪽에 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고, 또는 학급 홈페이지, 학급 누리집이 있으면 학급 누리집에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단체 이런 채팅방이 있으면 거기에 올려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은 우선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황이었고, 목적은 학용품 좀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래서 상황은 학용품을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학용품을 친구들이 아끼지 않고 낭비한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학용품이 낭비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학용품이 낭비되지 않고 바로 소중히 여겨졌으면, 소중히 다뤄졌으면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글을 쓰는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자, 306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 내용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라고 했죠. 이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글을 쓰게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중간에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자, 학용품이 낭비되고 있어. 학용품을 이제 소중히 친구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목적으로 글을 쓸 건데, 자, 또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상황이고, 목적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나왔는데 상황 목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쓸 것인지,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그리고 3번째로는 여기 글을 전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편지를 쓸 건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건지. 편지나 문자 메시지는 이제 쓰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상황과 그것에 따른 목적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나는 어떤 마음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감사한 마음을 선생님에게 편지로 전했네요. 그러면 자, 빈칸도 채워볼게요. 자,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눔 장터를 열려고 하는 상황이래요. 글 쓰는 목적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 생기겠죠. 친구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나누려고 해서 이제 나눔 장터를 이제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쓸 거래요. 자, 그러면 나누려는 마음은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이고, 학교 친구들에게 읽을 사람, 글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안내문 포스터가 될 수도 있겠고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학급 누리집, 학교 누리집에 올리는 방식 등 다양하게 방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 거야. 목적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겠죠. 자, 그러면 글을 쓰는 전하는 방법은 친구니까 간단하게는 문자 메시지 정도가 되겠네요. 또는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편지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에 맞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인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에는 편지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도 있고 누리집에 글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307쪽은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08쪽 글로 쓸 내용을 계획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보아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죠? 교과서의 빈칸들 꼭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